자, 중복조합 좀 볼게요. 조금 기니까 천천히 따라오세요. 자, 조합에서도 중복을 허용하여 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A, B, C라는 세 개의 문자가 있는데 중복을 허용하여 네 개를 택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A만 네 개 뽑을 수 있고 A 세 개, B 하나, A 세 개, C 하나 이런 식으로 뽑아서 전체 나열을 해보면 이렇게 15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중복을 허락하여 만든 뽑은 조합을 중복조합이라고 하고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하는 거, 이거를 NHR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3H4라는 건 3개의 종류에서 중복 허락하여 4개를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지수를 구하는 걸 다음과 같이 칸막이 권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칸막이 권법을 이용해서 증명이 가능합니다. 즉, 요 동글뱅이 4개랑 그 다음에 A, B, C 사이의 경계를 나타내는 요 막대기 2개를 이용하여 나타내는 건데요. 이렇게 막대기고요. 막대기 앞쪽은 A의 개수, 두 번째 막대기와 첫 번째 막대기 사이는 B의 개수를 뜻하고요. 마지막 막대기 오른쪽에 있는 건 C의 개수예요. 그래서 이건 A 2개 뽑고 B 하나 뽑고 C 하나 뽑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A, BC를 나타내는 건 요 그림이다. 그럼 얘는요, 막대기 앞에만 4개가 있기 때문에 얘는 AAAA를 뜻하고, 얘는 A 3개, B 하나, A 3개, C 하나, A 2개, B 2개, A 2개, B 하나, C 하나를 뜻해요. 이렇게 나열해 보면 이것도 15가지예요. 똑같다 이 말인데, 이걸 좀 더 해석을 해보면 3H4라는 건 4개의 동글뱅이와 3 빼기 1개는 뭐냐면 종류가 3개죠. 종류가 3개이기 때문에 막대기는 구분하기 위해서는 2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3 빼기 1, 요거는 종류 1을 빼야 구분할 수 있는 막대기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4개의 동글뱅이와 2개의 막대기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똑같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자리를 고르는 것과 똑같겠죠. 그래서 전체가 이제 6자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막대기까지 6자리가 있는데 이 중에 동글뱅이 놓을 4개 자리를 고르면 나머지 막대기가 뿅뿅 가겠죠. 그래서 요거는 원래 있던 종류, 요건 막대기, 전체 6개 중에 동글뱅이 갈 자리를 고른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어떻게 되냐면 요 녀석과 요 녀석에서 하나 뺀 걸 더해서 앞에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3과 4에서 1을 빼면 3이겠죠. 또 반대로 요 녀석에다가 1을 빼고 요 녀석을 더해도 어차피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맞는 거겠죠. 자, 종류에서 하나 뺀 게 막대기 개수, 뒤에 걸 더하면 앞에가 와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그냥 얘랑 얘랑 더해서 1을 뺀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더하면 7, 1을 빼면 6, 그래서 6시 4, 이렇게 뒤에 건 그대로죠. 그래서 NHR이라고 하면은 N하고 R하고 더해서요 1을 빼고요 뒤에 건 그대로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컨비네이션으로 전환하면 되겠죠. 자, 요거 더하면 6이죠. C2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자, 요거 더하면 5죠. 5에서 하나 빼면 4입니다. 여기도 하나 빼야 되겠죠. 이렇게 2랑 3하고 더하면 5인데 하나 빼면 4, C3이다. 이렇게. 자, 이것도 한번 하면 더하면 10이니까 9C5다. 이렇게. 9C5는 연산해 볼까요? 9CO 는 9C4와 똑같죠? 9C4와 똑같은 거니까 9, 8, 7, 6, 4, 3, 2, 1 이렇게 해서 연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김치김밥, 치즈김밥, 참치김밥 7개를 산다 이 말인데요. 김치를 X, 치즈를 Y, 그 다음 참치를 Z라고 하면 총 합쳐서 7개 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세 종류 X, Y, Z 세 종류 중에 7개를 고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종류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7개를 본다. 더하면 10이죠. 1을 빼면 9C7이 되겠고 9C2가 되겠더라. 이렇게 9, 8,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36가지가 되더라 라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X, Y, Z 합쳐서 9 되는데 의미 아닌 정수라는 것은 X, Y, Z 모두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세 종류 중에 9개를 산다 이렇게 보는 건데 안 사도 된다 이거죠. X만 9개 뽑아도 되고 Y만 9개 뽑아도 되고 Z만 9개 뽑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세 종류 중에 중복 허락하여 9개를 산다. 다음에 10이죠. 11C 9가 되겠더라. 이렇게. 자, 그런데요. 모두 양의 정수 밑줄 쳐보실래요? 양의 정수. 이 녀석이 9인데 모두 양의 정수라는 건 자연수거든요. 즉 x는 1보다 크고 y는 1보다 크고 z는 1보다 크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세 개를 합쳐서 9개를 사는데 x와 y와 z는 적어도 하나씩 사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세 종류 중에 몇 개만 필요합니까? 6개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 합쳐서 9니까 8C6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요거를 좀 더 이쁘게 서술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는 건데, 자 보세요. 자, x를 새로운 문자, y도 새로운 문자, z도 새로운 문자로 쓰는 거야. 그럼 어떻게 쓰면 되냐면 x1 플러스 1. 자, 요거는 문제에서 무조건 사라고 한 거, 요건 내가 살 거, 이렇게 나눠 주시는 거예요. 자,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문제에서 살 거, 이건 내가 살 거. 나는 안 사도 되는 경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 앞선 문제와 동일합니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x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y1도 0보다 크거나 같다, z1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으로 변경이 돼요. 그리고 이제 대입을 해보면 x1 플러스 1, y1 플러스 1, 그 다음에 z1 플러스 1. 이 녀석이 9죠. 그렇기 때문에 x1, y1, z1 이 녀석이 6이 되면서 앞선 조건하고 동일하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 말은 3H6이 되겠더라 이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서술하는 걸 좀 연습을 해 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연습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말로 해석도 할 수 있어야 돼요. X, Y, Z 합쳐서 9개 사는데 하나 문제에서 하나씩은 사라고 했으니까 나는 6개를 더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의미 아닌 정수 하면은 그냥 4종류 합쳐서 10개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모두 양의 정수다 라고 하면 적어도 하나씩 사야 돼요. 적어도 하나씩 사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건 4종류 중에 몇 개뿐이 없습니까? 6개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요 전개식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 전개식은 보시면 알겠지만 A 5승 더하기 A 몇, B 몇, C 몇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서로 다른 항을 구하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지수들의 어떤 순서상을 갖고 있는지를 찾으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A의 지수를 X, B의 지수를 Y, C의 지수를 Z라고 한다면 이게 5차식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지수들의 합이 5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순서상을 찾아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3H5가 되겠죠. 계산해 보시면 더하면 8, 7C5가 되겠고 이 녀석 7C2가 되니까 21이 되겠더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도 많이 나오는데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숫자가 있습니다. 그때 이건 1부터 6까지 숫자라고 보는 거겠죠. 그때 이제 등호가 없으면 요거는 이제 앞선 고등수학 하에서 했던 내용이죠. 6개 중에 4개를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고르면 예를 들어 1, 2, 3, 4를 골랐어요. 그 문제에서 이렇게 배치를 해준다 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 녀석은 6C2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15가 되겠더라 이렇게 판단하지만 여기 지금 등호가 있는 거 있죠. 여기 등호가 있으면 중복을 허락하는 거예요. 즉 1, 1, 1, 1이 와도 되고 2, 2, 2, 2가 와도 돼요.
몇 개의 종류 중에요? 몇 개의 종류 중에 6개의 종류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뽑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더하면 10인데 1 빼면 9C4가 되겠죠. 그래서 9C4는 126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볼게요. 자, 9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9명의 사람이 찬반 투표를 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찬성하고 뭐가 있겠습니까? 반대가 있겠죠. 그래서 찬성을 X, 반대표를 Y, 합쳐서 9개가 나온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개예요? 두 종류 중에 9개 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겠죠. 따라서 더하면 11이니까 10C9가 되니까 10C하고 똑같고 여기서 10이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접시에 나누어 담기인데, 자, 같은 종류 사과를 접시 3개에 나누어 담는 경우가 이렇게 같은 종류의 접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교육과정 전의 내용인데 교과서에 탐구활동 형식으로 실려 있어요. 그래서 같은 종류의 접시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다 일일이 우리가 숫자들을 분할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3개 하나, 2개 하나 이렇게 사용하는 뭐 가지수를 요건 세보시고 2번이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접시 X, 여기를 Y, Z라는 접시라고 한다면 X, Y, Z 접시 합쳐서 총 5개가 사과가 담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일부만 사용해도 된다 라고 한다면 접시가 안 담겨 있는 걸 사용해도 된다. 그 말은 들어있는 개수가 의미 아닌 정수란 말이고 그대로 중복 조합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접시를 모두 사용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에 적어도 하나씩은 담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과를 하나씩은 담은 거니까 결국 양의 정수, 자연수일 때와 동일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종류에 합쳐서 몇 개만 더 담으면 돼요. 2개만 더 담으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초콜릿 8개가 있습니다. 그럼 접시가 3개가 있죠. 그래서 X, Y, Z 이렇게 써주시고 그리고 8개를 담을 거예요. 그때 일부만 사용해도 된다 하면은 이게 뭐 0인 접시가 있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3H8이 되겠고요. 모두 사용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적어도 하나씩 콕콕콕 넣은 거예요. 총 8개를 넣는데 하나씩 넣었으니까 3개 종류를 합쳐서 5개만 더 넣으면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A, B, C, D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똑같습니다. A, B, C, D고 총 16개죠. 근데 A에는 무조건 하나를 넣으래요. 그러니까 A에는 하나를 넣고요. B에는 2개를 넣으래요. 2개를 넣으래요. C에는 몇 개? 하나, 둘, 3개를 넣어야 D에는 없어도 된답니다.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 판단이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6개는 미리 들어있으니까 내가 넣을 수 있는 건 4개 합쳐서 10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거 식으로도 좀 세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A를 A1 플러스 1 이렇게. 이건 문제에서 시킨 거, 이건 내가 낼 거. B는 B1 플러스 2 이렇게. 문제에서 시킨 거, 내가 낼 거. C는 C1 플러스 3. 이거 문제에서 시킨 거, 내가 낼 거. 그 다음 D는 조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A1 더하기 B1 더하기 C1 플러스 D 하고 플러스 6이니까 넘어가면 10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A1도 0보다 크거나 같은 형태고 B1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내가 넣을 수 있는 권한이 0부터 시작되는 게 중복조합이에요. 그래서 4H10이 되겠죠. 이렇게 마무리 해봐도 아주 좋습니다.